패키지를 배달했습니다. 저는 존 앤더슨입니다. 32세입니다. 저는 뉴욕의 물류회사에서 기업용 오피스 제품을 배달하는 일을 했지만 경기 침체로 인해 고객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회사 소유주인 모어건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미 나이가 많아서 폐업이라는 힘든 결정을 했고 직원으로서 아직 어리지만 실직이라는 안타까운 상황을 겪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큰 물류회사에 취업하게 되었어요. 같은 시기에 아버지가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신 즈음에 외동아들인 어머니의 부담을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족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아닐까 고민하다가 결국 그 분과 함께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회사는 나에게 추워지기 시작한 10월 초에 고향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나는 짐을 가득 안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나의 새 회사는 대기업이었고 많은 지점을 가진 유명 기업이었다. 제가 이전에 뉴욕에서 일했던 회사는 근무 첫날 전날 밤 직원이 100명밖에 되지 않는 훨씬 작은 회사였기 때문에 나에게는 큰 변화였습니다. 너무 긴장해서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첫날 새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회사 아침 조회 때 지점장 에드워드님이 현재 모두에게 저를 간략하게 소개하시고 초조하게 몇 마디라도 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두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존이고 중견사원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10월 15일부로 하루빨리 팀의 소중한 일원이 되고 싶었으나 직원들 사이에서 놀라운 일이 전 동창 데이비드 스미스인 것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흔들렸지만 간신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연설을 마치기 위해 저는 가능한 한 빨리 소중한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연설을 마치고 떠나려고 할 때 여러분과 함께 일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를 잠깐 쳐다보았습니다. 데이비드는 나에게 교활한 미소에 등골이 서늘해져서 서둘러 방을 나가야 했습니다. 데이비드 스미스. 제가 평생 동안 상대하기 위해 애썼던 사람. 그는 스포츠와 학업 모두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명문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 고향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대조적으로 저는 성실하다는 것이 유일한 특징인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학교에서 우리는 정확히 적이 아니었지만 우리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농구부에서 팀 동료였으며 연습 후에는 눈물과 웃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집은 아지트가 되어 데이빗이 자주 오곤 했습니다. 늦게까지 자면 엄마가 밥도 해주셨는데 몇 년 전 농구팀 동창회를 했을 때 상황이 바뀌었어요. 데이빗이 술에 취해 교육을 자랑하기 시작했고 들어와서 처음에는 모두가 웃으며 그의 말을 들었지만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좀 있다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데이빗에게 화제를 바꾸자고 했어요. 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을 만큼 명랑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지만 데이빗은 몹시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나는 늘 당신의 독선적인 태도가 싫었어요. 그리고 고졸이 감히 나에게 대조를 지시하는 건 어처구니가 없다. 다시는 나에게 왈가왈부하지 마라. 그 사람의 나에 대한 말투는 10분 동안 지속되었고 다른 사람들은 참지 못해서 모두 떠났다. 나는 그 사람을 완전히 피했고 심지어 나까지 동창회 참석을 중단했고 이제 집에 있는 그 문제의 책임자와 함께 일해야 했습니다. 엄마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결국 새 직장에서 데이비드와 동료가 되었습니다. 왜 그 사람이어야만 했습니까? 엄마는 데이비드가 자주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오지 않았나요? 그 사람 엄마가 그 사람에 대해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 사람은 대기업에서 일했고 반드시 기업의 사다리를 오를 거라고 우리한테 말하더군요. 당신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구를 좋아하고 싫어하는지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지 마세요. 그녀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없었고 내 나쁜 감정은 예상대로 사실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내가 고졸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직장에서 나를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 다녔고 내가 뉴욕에서 직장을 잃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것을 아무도 들을 수 없을 때 그는 나에게 속삭이곤 했습니다. 우리는 신입생이 아닙니다. 내가 좌절감에 그를 노려보았지만 그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걸어갔습니다. 또 한 번은 여기서 경험을 쌓은 후 동료와 함께 구내식당에서 내 옆자리에 앉았던 적이 있다.
나는 다른 지점으로 옮겨져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자랑하며 경력 사다리를 오를 예정이다. 나는 그 사람의 말을 참을 수 없었다. 불성실하고 자리를 뜨고 다른 직원들 앞에서 첫 업무를 하다가 긴장하자 넌 그런 것도 못하냐? 아 맞다. 넌 작은 회사에서만 일했는데 그런 고급 일을 할 필요가 없었잖아. 고등학교 졸업생은 느리다 학습자. 그는 내가 고등학교 졸업장밖에 없다는 사실을 퍼뜨리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점차 취업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지만 타고난 끈기와 진지함으로 처음에 고생했던 직업을 배우기 위해 필사적으로 선배들에게 매달렸습니다. 낯선 도구와 시스템, 선배들에게 배워야 하는 것은 물론 데이빗에게 배워야 할 과제도 많았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아무리 불합리한 태도를 취해도 다행히 그분 앞에서 화를 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전 직장과 마찬가지로 업계에서 대부분의 업무를 이해했으며 데이비드의 빈정거림을 견디며 매우 빨리 배웠습니다. 점차 업무에 익숙해졌고 몇 달 내에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에 입사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트럭 전체 분량의 패키지가 운전자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그날 우리는 수백 개의 품목을 배달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불만 전화를 받았고 하루 종일 그 문제를 처리하는 데 보냈습니다. 에더드와 다른 상사는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누구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11월 3일 트럭 3번 전화 근처에서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운전기사를 배치해 주세요. 데이비드. 낙서한 메모는 분명 데이비드의 손글씨로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메모를 받았지만 운전사를 배치하는 것을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나는 몇 초 동안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동안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데이비드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으로 진실을 모호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 메모를 우리 매니저인 피터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이 제가 그에게 속삭인 이유일지도 모르며 아무도 없습니다. 나중에 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듯이 내 책상으로 돌아갔다. 그는 에드워드의 사무실로 가서 재앙의 원인이 무엇인지 보고했고 데이비드는 사무실로 불려갔다. 잠시 후에 데이비드가 얼굴이 빨개져서 내 책상으로 왔어요. 나중에 회의 장소로 와 얘기할 게 있어요. 알았어. 그는 위협적으로 말하고 자리로 돌아갔고 그의 태도는 실수에 책임이 있는 사무실의 모든 사람에게 분명했습니다. 그 사람이 답답해서 나한테 막 욕할 거라는 걸 알았어. 묶인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이 신고했다면 왜 그렇게 나를 싫어했는지 알고 싶었어. 이렇게 천천히 화난 적은 없었어. 난 데이비드가 기다리고 있던 미팅 장소로 향했다. 내가 도착하자마자 분명히 짜증이 나서 폭발했다. 아까 피터에게 내 메모를 보고한 게 뭐야? 이게 내가 당신을 대했던 방식에 대한 복수인가? 당신은 기쁘나요? 대학 졸업생을 모두들 앞에서 당황하게 해라. 고졸놈이 화를 내며 일관되지 못한 소리를 지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침묵하지 않고 그냥 원인을 추적하는 중이었고 누구에게든 신고했을 뿐입니다. 같은 반 친구였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같은 일을 하는 동료가 됐어요. 저한테 맨날 욕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어른스러워지는 게 어때요? 내가 반박하자 데이빗은 덤벼들 듯 얼굴이 더욱 붉어졌다. 우리 둘 중 한 사람이 움직이면 싸움으로 번질 수 있어요. 우리가 방해를 받았어요. 데이비드, 이제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멈출 때가 된 것 아닌가요? 당신은 정말 틀렸어요. 갑자기 내 뒤에서 데이비드를 훈계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데이비드가 앞에 서 있었어요. 내 앞에서는 완전히 놀라서 눈을 크게 뜨고 말하는 사람 옆에서 나는 조심스럽게 돌아섰고 놀랍게도 한 사람이 보였는데 바로 거기에 우리 회사의 사장인 리처드가 서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간신히 힘겹게 말을 했습니다. 리처드는 당신이 왜 여기 있습니까? 리처드의 갑작스런 방문은 평소 조용하던 사무실에 동요를 일으켰습니다. 리처드가 말했습니다. 스터리는 즉시 사무실을 침묵시켰습니다. 이에 리처드가 조사를 위해 우리 지점을 방문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나를 위협하던 데이비드는 리처드가 우리를 사무실로 부르는 것을 엿듣고 창백해졌습니다. 회의실. 우리는 조용히 회의실 문을 두드렸다.
우리는 그가 무슨 말을 할지 불안했다. 소심하게 방에 들어갔다. 리처드가 우리를 위해 많은 간식과 커피를 준비한 것을 발견했다. 그는 편안한 어조로 말하기 시작하자 따뜻하게 환영해 주었다. 회사에 가장 필요한 인재는 사람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학력은 알기 쉽지만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는 따뜻하게 웃다가 데이빗에게 계속해서 그래서 나는 당신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당신의 행동을 반성하십시오. 당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당신의 신뢰를 얻고 있는지, 그리고 존을 고용하는 것에 대해 침착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는 내 좋은 친구 모어건을 최대한 신뢰했습니다. 그는 이전에 존이 일했던 회사의 사장이었습니다. 제2에는 10년의 노고가 제대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리처드가 모어건을 대신하여 말했다. 나의 이전 직장은 자동차 회사처럼 청소 직원도 부족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사무실에 가장 먼저 도착하여 모든 사람들의 책상을 청소하고 닦곤 했다. 성실하고 베테랑들이 싫어하는 지루한 일도 해냈어요. 저도 정말 믿음직스럽고 선배, 후배 모두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존의 10년 동안의 꾸준한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것은 그의 학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리처드는 설명했습니다. 모건은 나도 모르게 이직을 주선해주고 내 업무 성과를 리처드에게 보고해 주었습니다. 나는 모건이 친절함에 감동받았고 회사에서는 나의 겸손하고 진지한 성격을 높게 평가해주는 것에 매우 기뻤습니다.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리처드의 말이 그에게 큰 타격을 준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내 교육에 대한 그의 비판은 이미 회사에서 문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리처드는 친절하게 침묵을 지켰지만 데이비드는 우리가 회의를 떠난 후에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방 데이빗이 머뭇거리며 옥상에 가서 얘기하자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옥상에 올라와 따라왔다. 지금까지 내가 너를 무례하게 대해서 미안하다. 데이빗이 몇 마디 사과하고 괜찮다고 고개를 들어 진심으로 말했다. 그 사람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냥 오늘 있었던 일이 아니라 사실 학창시절부터 질투를 많이 했었거든요. 데이빗은 고백을 하고는 뭐든지 할 수 있는 남자로 보여도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그것이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인정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나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그의 어머니는 학업 성취에 집착했습니다. 그는 두 분 모두 일하셨던 그의 부모님에게 끊임없이 꾸짖으며 자랐습니다. 데이비드는 그래서 내가 학창시절에 항상 당신을 앤 어머니는 늘 따뜻한 식사에 무조건 웃으셨고 교육학대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엄격한 환경에서 자란 데이빗은 가까스로 제1지망대학에 입학했지만 완전히 지쳐 어느 정도 무사히 대기업에 취직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습니다. 동창회에서 내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에 몰두했는지 듣고 미래에 대한 열정이나 희망이 없었는지 KY는 그를 짜증나게 했다. 나는 삶의 목적이 없는 것 같았지만 너는 꿈과 목표가 있어서 질투가 났고 나는 한 가지를 자랑하기 시작했다. 그래, 내 학력이면 널 이길 수도 있어. 난 참 옹졸한 놈이야. 데이빗은 인정하고는 입을 다 물었다가 눈물을 참는 듯한 모습으로 나도 마음을 열었다. 나도 늘 내가 부러웠어. 대학에 꼭 가고 싶었고 너처럼 부자가 되고 똑똑하고 멋있지만 나는 내가 아닌 사람이 될 수 없어서 그냥 모든 일에 100% 최선을 다하려고 했을 뿐이야. 우리는 솔직한 감정을 공유했고 뜻밖의 우리도 함께 웃게 됐지. 계속하면 그렇지, 당신보다 더 잘할 것 같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은 끝이 없고 반대편의 잔디는 항상 더 푸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직면한 후에 우리가 가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다. 데이빗은 점차 업무 태도를 바꾸었고 그는 자신의 마음을 잃었습니다. 방심함은 덜 자랑하고 결국 직장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똑똑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빠르게 성장했고 몇 년 후 본사로 승진했습니다. 그때는 그의 성공에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데이비드와 나는 승진을 축하하면서 함께 술을 마실 정도로 관계를 고쳤습니다. 데이비드는 이제야 말할 수 있게 되자 웃으면서 내가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는 걸 보고 당신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작업은 나에게 진지해지도록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그는 예상치 못한 계시를 공유했습니다. 분명히 우리 동료들은 나의 직업 윤리를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뛰어난 의사소통 기술과 또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내가 사람으로 간주되었던 모든 사람을 지속적으로 존중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데이비드는 자신의 업무 접근 방식을 반성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할당된 작업을 완벽하게 완료했지만 동료를 위해 일을 더 쉽게 만드는 것을 고려한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항상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법을 배웠고 그것은 당신 때문이었습니다. 인생에 대한 좁은 시야를 가졌던 것 같아요. 데이빗이 조금 당황스러워 보였죠. 소중한 교훈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준 나에게 감사하지만 모두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한 노력과 변화를 존중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인 가족으로 살아요. 알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따 봐요. 매일 아침 출근 전 자문했어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는가? 리처드의 말을 기억하며 새로운 일에 밝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새 직장에서의 하루.